다이어트도 결국에는 현재 내 마음이 불안하다, 급하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먹는 것부터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굶지 않고 2주에 10kg 빼는 방법이 있을까? 2주에 10kg 빼는 법. 맞아요. 빠져요. 빠지는 경우 많아요. 진짜요? 실제 많아요. 현재 80kg 이상인 경우 90kg 이상이신 분들은 2주에도 10kg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빼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다이어트라는 거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적정 체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kg에 내가 급하게 진짜 10kg 빼야겠다. 뭐 운동 선수들은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실은. 몸에는 실은 배출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만 빠지면은 뭐 근육 빠진다. 네. 그러면 근육에 대해서 이 집착을 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하게 만들면 무슨 사업이 발달하니까? 헬스 사업이 발달하니까. 헬스 사업 발달하면은 당연히 단백질, 영양제, 쉐이크도 닭가슴살도 똥 달아서 오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가 쭈루루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끝나냐? 근데 다들 뭐라도 좀 입어야 되잖아. 또 누가 보는데 운동복 살라고 뭐 신발 사고 의류 산업까지 같이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정보 테마주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돈을 그냥 운동해야 돼? 그럼 뭐 신발 사야지. 마침 광고가 이렇게 뜨고 내가 생각만 해도 핸드폰에 떠 갑자기 신발 광고가 막 내가 검색했거든. 헬스 막 이렇게 PT만 쳐봐도 관련된 광고가 AI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칼로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고 체중에서 벗어나야 되고 좋은 것들을 따로 찾지 말고 안 좋은 것만 먼저 끊어도 몸은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간다. 2주 만에 10kg가 빠질 수도 있고 5kg가 빠질 수 있고 어떤 분은 100일이 걸려요. 몸이 세포 재생되는데 네. 세포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 몸에? 60조. 크신 분들은 100조 개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포가 3,300억 개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해요. 대단하죠? 네.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 60일에서 80일. 그래서 예전부터 100일 기도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한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이 모자라 바쁘다 바빠 뭐 효과적인 거 찾으니까 영양제 사업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주구장창 그건 먹어봤자 근데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먼저 몸에 안 좋은 것부터 제한해라. 근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한약사님도 그 15kg 감량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안 먹는데 하루에 한 3, 4개씩 통증이 오면 일단 시원한 거 먹으면 달달한 거 먹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맞아. 참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 고열에 시달릴 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이는 엄마들도 있어요. 맞아요. 얘를 2번 죽이는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아이스크림이 최악의 음식이거든요. 모든 가공식품 중에 생각해봐요. 그 완전 색소덩어리인데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요. 근데 그거를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 유화제 써야 되지, 색소 넣지, 달달한 거 몸에 안 좋다 한 건 다 넣지. 근데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은 많이 안 먹는데 끊기까지는 어려웠죠. 100일은 필요하다. 100일은 완전히 내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100일 정도 돼야 체중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있잖아. 그렇게 인간은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지방으로 축적을 해서 얘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꽉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의 법칙인 거지. 근데 그게 독덩어리인 거야. 인공화학 첨가물들로 인해 된 거.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놔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결국 소비 중독, 누군가 만들어낸 거기서 벗어나는 거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뱃살이 많이 안 빠진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건 맞죠. 왜냐면 더 오랜 시간 먹었잖아. 몸에 안 더 좋은 많이 걸. 뭔가 쌓여 있어서. 몸에 안 좋은 걸. 그거는 비례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CCA 주스, 까주스 본인도 제가 이제 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살이 안 빠진대요. 간단해 보니까 엄청 먹어. 그리고 설탕을 그렇게 잘 써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설탕이었어요. 비율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지. 맵고 짜고 달고 그거를. 나이 들수록 모든 미각 세포가 줄어요. 네. 특히 짠맛을 잘 못 느끼고 단맛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점점점 짜고 맵고 달게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살이 더 안 빠지는 거죠.
설탕 안 쓸 생각 안 하고 몇 개 안 먹을 생각. 어른들 가만히 보면요, 60, 70대들 엄청나게 고추장 비빌 때 엄청 많이 비벼 먹고 맞아요. 쌈장에 그냥 와, 그러니까 더 아프죠.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뱃살에 좋은 거 있을까요? 정성을 본인한테 조금 들이실 수 있는 분들은 CCA 주스를 좀 만들어 드셔봐라. 근데 이게 당근, 사과, 양배추 따로따로 같이 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우적우적 씹는 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갈아서 드셔라. 왜? 마시는 거에는 엄청 익숙해 있잖아요. 스무디도 그렇고 커피도 네. 그렇고 라떼도 그렇고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거는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왜 자기한테는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갈아 먹으면 영양소 파괴된다. 그래봤자 커피보단 낫지. 그래봤자 밀크라떼보단 낫고 카라멜 마키아토는 그렇게 먹으면서 근데 맛있어요.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조합이 맞아. 맛있어요. 저는 그거 먹어봤어요. ABC 주스. 한동안 유행처럼 했는데 그게 포만감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채소과일식 하시면 금방 배고파진다고 말을 해요. 양배추를 넣은 게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과부터 시작해 보시고 네. 사과가 내가 속이 쓰리다 그럼 바나나로 좀 위를 달래주세요. 그러니까 뭐 구연산 때문에 뭐 산성화돼서 아픈 게 아니고 이 위장이 망가져 있어서 그게 자극이 돼서 아파요. 네. 그게 2주 걸리거든요. 2주. 네, 두통도 와요. 그리고 피부 발진 나신 분도 있을 수 있어. 갑자기 너무 바뀌어서요.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게. 원래 기침, 가래, 콧물은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음. 고열로 인해서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운 거를 사체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가래가 안 나오면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나온 게 원래 좋은 거고 그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안 나오게끔 몸을 관리하면 이상적인데 지금은 미세먼지도 심하고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 배출만 해도 몸은 달라진다. 컨디션 2주만. 아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침은 무조건 이렇게 CCA 주스로 드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드신 분들 많아요. 갑자기 하시지 말고 완벽하게 하시지 말고 네. 아침만 바꿔봐요. 아침만 아침만. 바꿔보고 왜냐면 커피로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하루 시작을. 일반식을 저염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염식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저는 채소과일식을 충분히 하면 소금은 별도로 먹지 않아도 된다. 왜? 그게 진짜요? 현재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요, 모든 데이터가 쌓인 결론들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 근데 안 먹다가 소금 안 먹다가 뭐 깍두기 하나 먹으면 손가락 엄청 붓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작에 가까운 사례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런 사례가 얼마 있겠어요. 네. 그분은 근본적으로 콩팥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몸이 신호가 부종이 그렇게 온다는 거. 깍두기 하나 먹었는데 손발이 붙는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공포불안 마케팅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재밌잖아. 자극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주겸, 우리나라는 특히 천일염이 발달돼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것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9대1 정도밖에 안 돼요. 소금은 굳이 현재 사회에서는 과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모든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암센터에서 일단 네. 저염식해라. 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요, 하루에. 맞아요. 여러분 생각과 이상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소금을 죽여 먹고 천일염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사례가 자꾸 나오냐면 비싼 거 주고 먹으면 사람이 안 좋은 걸 좀 안 먹게 돼요. 생각해봐요. 천일염 죽여 몇만 원짜리 주고 사는데 그날 치킨 먹고 싶겠어요? 안 먹죠. 줄여져요. 기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죽염하고 천일염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좋아지지. 몸이 가공식품만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메인이다. 죽염 천일염 드신 분들은 대부분 채소과일식 많이 해요. 치킨 매일 드시면서 죽염 드신 분 없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 성분 좋은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도 안 될까요? 뭐가 성분이 좋은 게 많아? 자연유래 추출물. 아, 그치. 그게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웰빙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야. 근데 그 프레임조차도 만들어가요, 실은.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안 좋다는 건 다 알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유래 추출물, 유기농, 네. 비건 인증, 네. 이렇게 가지. 결국에 근데 그거
화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야. 이름만 그냥 바꿨다. 이름만 바꾼 거지. 그 자연에서 온 게 뭐가 있어? 음. 있는 그대로는 채소 과일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직장인 점심 메뉴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피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먹었? 저 햄버거. 거봐. 그러니까 그 햄버거를 매일 먹느냐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느냐 그게 중요해. 한 달에 뭐 4번 이상으로 내가 안 먹겠다.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햄버거는 이미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 아무리 포장해도 이건 안 돼요. 통밀빵을 차라리 사 드신 게 낫지. 차라리. 통밀빵 샌드위치 이런 거. 직장인들은 그래도 정심은 이제는 문화가 누가 상사가 뭐 이거 메뉴 통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대신에 저녁은 이제 뭐 회식 문화도 있고 하니까 법인카드로 끊어준 건 고기 먹으러 가야지. 그럴 때는 소고기 한번 먹어야죠. 먹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먹고 난 다음날 정심을 뭘 먹을 거냐 중요해. 뭐 먹어야 될까요? 그 전날 그렇게 뭐 한우다 그래갖고 막 3, 4인분 먹어놓고 점심 때 또 갈비탕 먹으면 몸이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또 고기가 땡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샐러드 먹으면 될까요? 뭐 샐러드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잖아요. 간단하게 네, 포켓 네. 샐러드라고 맞아요. 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좀 쓰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전날 고기 많이 먹었다, 야식으로 치킨 먹었다. 그럼 그 다음 날만큼은 채소 과일식은 이미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렇지 상품으로 다 나와 있어요. 편의점만 가도 다 있어요. 그럼 냉동을 내가 선택할 거냐?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도시락을 위주로 왜 웰빙 도시락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튀긴 거 없고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먹어줘도 하루만 그렇게 몸을 해독할 시간을 줘도 몸은 살아난다. 뭔가 음식을 줄이고 원래 먹던 걸 안 먹기 시작하면은 요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시리즈를 계속 붙여놨잖아. 해봤어?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계속 공포 불안. 그러니까 한계를 쳐준 거예요. 2차 전지 하지만 또 동시에는 비트코인부터 2차 전지부터 사지 마라. 이걸 또 가이드라인을 쳐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뭔가를 못하게끔 해놓은 거에 내 삶 자체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채소 과일식은 마음 수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다 하면 동시에 내가 뭔가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만 깨달으면 그래? 진실은 내가 해보면 되지. 근데 굳이 내가 몸에 안 좋다는 술을 막 계속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술 하루에 한 잔도 안 좋다는 거는 누구도 반론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네. 근데 커피, 우유도 그렇게 갑니다. 금방. 근데 우유는 이제 원래 자연에서 시작된 거니까 참 어렵겠지만 커피는 이거 아니거든. 이거는. 예, 과학 기술과 이 문명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결합된 게 술, 담배, 커피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역시 다이어트는 마인드셋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명상, 요가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쫓겨서 살아. 맞아요. 그리고 남의 시선에 의식해서 살고. 근데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자연사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분들이 병원을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약 먹으면서 식습관은 안 바뀌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지. 결국에는 살만 더 찌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게 인간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결국에는 현재 내 마음이 불안하다. 급하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내 현재 상황을 뭐 타개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 내 먹는 것부터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누군가 이거 사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현혹돼가지고 다이어트 기능식품 이거 먹어봤다 저거 먹었다 하니까 요요가 계속 온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는 하지만 먹는 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정답은.